쪼개진 민주당. 8월 말 구파는 구파동지회라는 이름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등록했다. 민주당 구파 분당을 선언. 가입 의원은 모두 86명이었다. 그러자 장면은 이렇게 비난했다. 구파의 교섭단체 등록은 사실상 분당행입니다. 하지만 구파는 시큰둥했다. 준다는 자리는 죄다 빈탕이고 알짜 보직은 모두 신파가 먹었네 그려. 우리가 어느 부 장관은 누구에게 배정해달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무시하고 있으니 이런 건 결코 협조 정신이 아니에요. 결국 구파는 분당을 결심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었다. 자, 신파가 떠나지 않겠다면 우리가 떠납시다. 까짓것 탈당합시다. 그러자 신파도 집안 단속에 나섰다. 탈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대의를 생각해서 남으세요. 결국 10월 초 탈당파는 65명, 잔류파는 95명, 중도파는 31명으로 나누어졌다. 우째 우리가 손해보는 느낌인데. 원래 우리 새가 더 컸는데 떨어져 나가자고 하니 몸을 사리는 인간들이 많네. 여기에 중도파들은 죄다 잔류로 선언했다. 때문에 탈당파는 65명, 잔류파는 126명이 되어버렸다. 아, 놔. 중도파들이 구파를 따라 나서지 않은 이유는 지역주의가 작용한 결과였다. 그리고 이 지역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해방 후 한민당을 조직하였고 그것이 구파의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타 지역 출신들은 호남세가 강했던 탈당파에 들어가는 것을 내심 꺼려했다. 그래서 분당반대라는 명분으로 그냥 잔류를 선택한 것이었다. 어쨌든 탈당파는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끌어들이진 못했지만 신민당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새로운 정당으로 출범하게 된다. 왜 4.19 혁명 이후에도 혁신계는 참패를 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다. 5, 60년대 민주당에 대해서다. 왠지 오늘날처럼 중도 혁신 정당인 듯 싶다. 하지만 50년 전 민주당은 자유당 못지않게 극우 반공을 표방하는 보수 정당이었다. 오히려 이승만은 지주와 친일파 출신이 많은 민주당을 극우로 생각하고 자유당을 농민과 서민을 대변하는 대중정당으로 생각할 정도였지. 고로 한국전쟁 이후 만연한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는 이 땅의 양당제마저 같은 성격의 것을 두고 선택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이럴 때 혁신정당에 들어설 여지는 거의 없었다.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겠어? 그렇더라도 4.19 혁명 이후 3개월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혁신정당들이 줄줄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러게. 290석 중에 혁신정당들이 차지하는 의석수는 고작 7석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당 의석수의 사진이다. 혁신계는 내심 30, 40석을 기대하고 있었고 적어도 20석 이상은 얻어 원내 교섭단체는 만들 줄 알았다. 그러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혁신계는 이렇게 변명을 했다. 금권과 관건으로 얼룩진 선거에서 우리는 도저히 어쩔 수 없었다. 심지어 검찰은 선거를 3주일 앞두고 혁신계 당원의 65%가 과거 남로당의 일원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선동질을 해서 우리가 입은 타격은 매우 컸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당시 국민들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가 싫었던 것이지 반공과 보수주의를 거부한 것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4.19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들 중에서도 이승만 하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재밌는 건 북한도 총선 결과에 크게 실망을 했다는 것이다. 어드럽게 7명밖에 당선이 안 되는 것임매. 혁신계에서 35명은 당선될 것이라 하지 않았음매. 더욱이 4월 혁명을 인민봉기로 착각했던 북한이기에 그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